Are you ready to Mad Mupper? 빔 프로젝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빔 프로젝터 키스톤이 더 잘 맞춰져 있겠죠. 하지만 저는 빔 프로젝터를 대충 설치를 했습니다. 오차가 많이 났을 텐데 일반적인 상황보다.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엣지 블렌딩은 여러분이 직면할 상황보다 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빠밤! 빔 프로젝터 2대를 PC와 연결을 했고 여기서 찾아줍니다. 누가 봐도 이거 같습니다. 하나, 둘 해서 원, 투 패스트 패턴을 켰더니 풀 HD의 1번, 2번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U로 보내면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 매드매퍼 창. 하지만 실제로 투사는 왼쪽이 2번, 오른쪽이 1번이죠. 여기서 1번, 2번 바꿔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번, 여기가 9번, 아웃퍼드 1, 2,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960이 540으로 바뀌었는데 종종 이래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투사되는 건 1920이 1080이고 실제로 소스도 1920이 1080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문제될 거 없이 무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패턴을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드래그해서 테스트 패턴 끄고 또 미디어로 와서 이렇게 구성이 됐죠. 빔 프로젝터에 오토 키스톤이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수직 수평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잘 보면은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방해되는 요소고 실제로는 빔 프로젝터 내장 기능으로 키스톤으로 수직 수평을 맞추고 그 이후에 매드매퍼로 작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최신 빔 프로젝터들은 키스톤 정도는 어느 정도 잘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겹쳐지는 범위도 매드매퍼 워핑을 잘 하면 많이 겹쳐지든 어쩌든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저 화이트보드 내부만 쓸 거기 때문에 마스크로 다 가려줄 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다. 매드매퍼로는 사실 다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빔 프로젝터가 아무리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어도 매드매퍼로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이 많이 가겠죠. 엣지 블렌딩을 이제 해볼 건데, 우선 엣지 블렌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다양한 확장 기능인데 엣지 블렌딩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그리고 겸사겸사 이왕 설치한 김에 아나모피 기법도 한번 보고, 저희가 지금 사용할 엣지 블렌딩은 엣지 블렌딩 종류 중에서 소프트 엣지 블렌딩입니다. 엣지 블렌딩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 엣지 블렌딩, 스크린 매칭 블렌딩, 소프트 엣지 블렌딩, 스마트 엣지 블렌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프트 엣지 블렌딩이고, 하드 엣지 블렌딩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로 애초에 설치를 할 때 화면과 화면을 똑바로 맞춰서 붙이는 겁니다. 서로 화면이 겹치지 않게. 애초에 설치를 그렇게 하면 번거롭게 소프트웨어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특히 각진 모서리 같은 부분은 충분히 빔 프로젝터 설치할 때 맞추는 게 좋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고. 90도 각진 모서리 부분, 코너 부분은 그 부분을 서로 겹쳐지게 하면서 엣지 블렌딩 하는 게 비효율적이에요. 사실 하드웨어에서도 빔 프로젝터 리모컨으로 키스톤 작업하죠. 이제 렌즈 시프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거고, 키스톤 작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매드매퍼로도 키스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키스톤 작업하는 거, 하드웨어적으로 렌즈 시프트의 차이점은, 렌즈 시프트로 어떤 렌즈 물리적인 줌으로 맞추는 것은 광량 손실이 덜합니다. 하지만 키스톤으로 전체 화면의 일부를 이렇게 깎아먹으면서 맞추는 것은 광량의 손실이 좀 되겠죠. 이 정도 하고, 엣지 블렌딩을 하려면 테스트 패턴을 이제 끄고 테스트 카드가 있죠. 빰빰 해서 이 패턴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그리드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매핑 작업하시는 분들은 각자 다들 본인이 쓰는 그리드가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를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그리드를 씁니다. 요거는 텍스처 작업, UV 작업에 쓰는 그리드인데 괜찮더라고요. 오밀조밀하고 해상도도 좋아서 좋아하는 그리드 쓰시면 됩니다. 안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서 얘의 뭐 예를 들어서 265번 컨트롤 알트 C 눌러서 비디오 커서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265번 좌측에 265번은 여기 있다. 우측에 266번은 여기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작업의 첫 번째는 보통 입력뷰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게 뜸합니다. 하지만 엣지 블렌딩에서는 이 입력뷰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이어를 이렇게 쭉쭉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맞춰줍니다. 두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두 개의 레이어를 잡고 같은 비율로 줄여주고 그중 한 개의 레이어, 오른쪽 레이어가 선택됐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딱 붙여줍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가운데로 가져와 줍니다. 바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직사각형이 되긴 했는데 작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제 입력뷰에서 둘을 겹쳐줄 겁니다. 왜냐면 실제로 겹쳐져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겹쳐서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 가야 된다. 그죠? 여기까지 많이 겹쳐져 있었구나. 소름 돋게 어떻게 맞았네. 원래 약간 좀 아래처럼 흐리게 될 줄 알았는데 우연찮게 맞았어요. 267과 66이 선명하게 둘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뭐, 이만큼 겹쳐져 있구나 해서 입력뷰는 여기서 이제 손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해볼까요? 쌍이 나는 여기서 작업하는 걸 더 좋아해. 자, 이제 459가 서로 잘 안 맞습니다.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쉽게 맞으면 안 되는데. 459가 맞으면서 이 위에 애들이 거의 다 맞아버렸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아직 작업 안 한 게 수직 수평이거든요. 지금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은데 수직 수평도 이거는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짠, 얘도 오른쪽에도 수직 수평. 그러면 정말 마법 같은 엣지 블렌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만 하고 다시 459를 움직여 봅시다. 빵야. 빔 프로젝터가 설치가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375번을 더 선명하게 겹쳐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여기쯤 Alt B 와핑 작업할 때는 락 아핀을 켜서 375 딱. 어때요? 아까보다 선명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와핑이 됐고 이제 엣지 블렌딩을 줘야겠죠? 와핑으로 그런 키스톤의 디테일을 어느 정도가 아니라 훨씬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다. 두 레이어를 선택하고 소프트 엣지 누르고 이네이블 누르고 오토 세팅을 하면은 이 입력 뷰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엣지 블렌딩 값이 기본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 겹친 게 아니라 와핑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이 워핑은 이 오토에 고려 대상이 안 되어서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적절하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밝기 차이가 심하죠. 빔 프로젝터 1번과 2번이 겹쳐지는 부위의 이 밝기 요거를 맞춰주는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 오토 기능은 지금 현재 오차가 나고 애초에 이 자동값을 맞은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다시 이네이블 해주고 일단 오른쪽에 얘를 오른쪽, 얘를 왼쪽. 이 위즈가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습니다. 파워는 그라데이션을 크게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그것이고 위즈는 그라데이션 범위 그리고 파워는 그라데이션 세기. 높다 해서 그라데이션 세기가 세다기보다는 명도 대비가 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걸 싹 줍니다. 그리고 살짝 남겨놔요. 밝은
갭이 살짝 보이게, 그리고 오른쪽에도 왼쪽에 살짝 주면은, 그래서 지금 세팅을 적당히 줬더니 지금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또 소스를 흰색으로 한번 줘봅시다. 흰색으로 주면 네, 이렇게 영상을 입혔을 때와 달리 흰색을 주니까 그 차이가 심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큰일이 났습니다. 왼쪽 프로젝터, 오른쪽 프로젝터의 기본 밝기 자체가 지금 달라요. 엣지 블렌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같은 빔 프로젝터,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똑같은 빔 프로젝터를 써야 오차가 덜 합니다. 그리고 구매 시기랑 사용량도 똑같아야 됩니다. 빔 프로젝터 램프의 수명 기준이 밝기가 50%로 떨어지는 시점을 빔 프로젝터 램프 수명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 미니 빔 프로젝터 LED 광원이고 DLP 방식에, 근데 지금 밝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컬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는데 흰 배경이 쫙 나올 때는 좀 많이 조잡해 보이네요. 카메라에는 비슷하게 당겨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를 좀 끄고 작업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겹쳐지는 범위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겹쳐져 있는지가 보이죠. 그러면 이 레프트 위드를 얼만큼까지만 줘야 할지가 감이 오시죠. 여기를 넘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요만큼. 완벽하진 않죠. 완벽하진 않아요. 나만 거슬리나? 이것도 카메라에 담기나? 아까 카메라를 살짝 모니터링 해봤는데 레인보우 현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DLP 빔 프로젝터 특성입니다.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레인보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DLP 빔 프로젝터가 안 좋냐? 또 그건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 LCD 빔 프로젝터는 LCD 패널이 약간 버닝 현상처럼 좀 타요. 그래서 색감이 막 변합니다. 그래서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드 엣지 블렌딩이랑은 다르게 어느 정도 두 빔 프로젝터가 제법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얼른 티가 안 나는 점이 있지요. 적당한 영상 한번 넣어볼까요? 팡. 자, 실사 영상도 한번 넣어볼까요? 빵야. 영상이 새로니까 이렇게 엣지 블렌딩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아나모픽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인풋 뷰에서는 겹쳐질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길어, 사실. 오른쪽이 더 길어. 이만큼 더 길어. 쫙 축소해. 그러면 사각형 사이즈도 어느 정도 통일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 다시 끄고.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한번 씌워볼까요? 개별 레이어 안에 마스크가 아니라 전체 마스크로 한 방에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영상 넣고 빵야. 여기서 아나모픽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테두리 이용하는 겁니다. 애초에 아나모픽 컨텐츠 자체는 이 매드매퍼에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3D 객체 툴, 3D 렌더 툴에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영상 자체가 아나모픽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 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배경에 물 색깔, 브라이트니스 약간 주어서 테두리를 하나 더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있죠. 물고기를 레이어로 맨 위에 물고기가 이 테두리를 막 넘어와. 지금 보이는 이 좌표를 전면적으로 지금 카메라, 여러분은 저 미러 카메라로 보고 계시니까 저 카메라 입장에서 모든 사각형, 왼쪽 벽과 우측 벽이 정사각형으로 보이도록 편집해주면 됩니다.
USB 비디오 이렇게 가져와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디어를 집어넣겠습니다. 어떤 미디어를 넣을 거냐, 손이 뻑하고 튀어나오면 재밌겠죠. 배경을 알파로 좀 빼보겠습니다. 컨트롤 리스트에서 했던 거랑 같죠? 어째 좀 아나무픽이 느껴지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